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일주일 전에 녹음을 했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중간중간 목소리가 살짝 다른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을 안 보셨다면 보고 오시는 게 신병상에 더 좋을 것 같네요. 가서 조회수 올려주고 오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9번째, 미즈나시 레나도 깨알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일이가 어떤 사건을 해결하고 뉴스나 신문에서 도일이에 대해서 대사 특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 뉴스에서 도일이에 대한 뉴스를 다뤄주는 아나운서가 미즈나시 레나입니다. 뭔가 맨날 모자 쓰고 첩보 활동을 하고 있던 친구가 저렇게 정갈하게 입고 뉴스 진행하고 있으니 되게 반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번째, 도일이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원작 1화에서는 아예 도일이의 부모님은 언급조차 없었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변장을 한 상태로 등장을 합니다. 특히나 변장했던 모습은 원작 에피소드 에도가와 코난 유해 사건에서 변장했던 모습 그대로인 상태로 등장합니다. 극장판에서 도일의 어머니인 이하연은 아쉽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변장해서 도일을 놀래켜주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원작 에피소드에서 저렇게 변장하고 코난이 얼마나 소름돋고 심장 쫄려있는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하연도 장난 아닌 변태 같네요. 아무튼 이분들이 원래는 도일을 만나고 가려고 했지만 남건은 애초에 일본에 왔던 게 도일을 만나러 온 게 아닌 자신의 자료를 가지고 오고 싶어서인 것도 있고, 지금 도일이와 미란이가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이니 여기서 우리가 끼어드는 건 방해일 거라고 말하면서 그냥 안 만나고 가겠다고 한 거였죠. 남건은 참 아들을 존중해주는 아빠인 것 같은데 이하연은 이런 대화를 하는 와중에도 도일이를 지금 방해해서 잔뜩 미움받고 싶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들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거고, 어찌 보면 남돌같이 되게 변태가고 그러네요. 11번째, 그동안 극장판에서만 나왔던 도일이와 미란이의 트로피클랜드 데이트신이 나옵니다. 원작에서는 미란이와 도일이가 그냥 싸돌아다니다가 제트코스터를 타는 것까지만 나왔었는데, 그동안 극장판에서 도일이가 미란이의 볼에 콜라를 갖다 대는 장면이라던가 도일이가 미란이를 데리고 와서 트로피클랜드의 분수를 보여주는 장면 등등이 극장판에서 나왔었는데, 이번 극장판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장면들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원작에서는 도일이가 제트코스터 타기 위해 줄 서 있는 여자의 직업을 악수 한 번으로 알아내는데, 여기서는 사실 오기 전에 바람 때문에 이 여자분의 치마가 날리는 걸 봤고 다리 쪽에 멍이 있는 걸 봤다면서 그것 덕분에 이 여자분이 체조하는 사람인 걸 알게 됐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 이 새끼 모르는 여자의 치마 속도 보고 예고 없이 여자의 손도 잡아버린 놈이었습니다. 도일이가 잘생겨서 아무 일도 없었지 저 같은 사람이 막 저지를 했으면 이미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을 것 같네요. 12번째, 진가 워커의 제트코스터 타는 장면이 살짝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둘이 제트코스터 탈 때 겁나 추하게 비켜, 우리가 먼저 탈 거야 이러면서 채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좀 근엄하게 그냥 타버립니다. 그리고 원작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트코스터 타다가 갑자기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여기서는 워커가 제트코스터에서 망원경으로 거래할 인간이 혼자 왔는지 살펴보고 혼자 왔음을 확인하고는 진에게 말해주는 장면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진은 혼자 왔음을 확인하고 나서는 놀이공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키안티와 코른 듀오에게 철수하라고 명령까지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키안티는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철수하려고 하는데 코른이 관람차를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키안티가 왜 타고 싶냐? 라고 하니까 코른의 얼굴이 붉어져요. 정말 이런 거 보면 원래 귀여워야 되는데 코른이 저딴 식으로 얼굴이 붉어지니까 묘하게 기분이 불쾌해졌습니다. 13번째, 범인을 더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1화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제트코스터 사건은 어떤 여자가 남자에게 원한이 있어서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범인인 걸 도리가 알아냈던 몇 가지 증거가 바로 범인이 원래 차고 있던 목걸이가 사라졌던 것과 범인의 옆으로 난 눈물 자국 덕분이었죠. 그리고 이 극장판에서는 범인의 옆으로 난 눈물 자국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일부러 다른 여자의 목걸이를 클로즈업 해주면서 목걸이가 사라진 여자를 더 강조해줍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을 진도 발견했는지 슬며시 미소를 짓죠. 아마 도일이가 사건을 풀었던 것과 비슷한 속도로 진 역시 사건을 풀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14번째, 반장님은 죽을 뻔했습니다. 여기서 반장님이 잘못된 사람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나서 범인의 신분 확인도 중요하지만 혹시 모르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신상을 알아야겠다고 말하며 진에게 다가가서는 신분 좀 확인하게 해달란 말을 합니다. 진은 반장님이 다가오자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때 도일이가 반장님을 먼저 세우며 진범을 가르쳐 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진이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다가 다시 빼는데 뭘 하려고 했던 건지는 극장판 끝날 때까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마 총이라거나 반장님을 해칠 수 있는 무언가 했던 것 같은데 도일이가 반장님 목숨 한번 살린 것 같네요. 15번째, 여기서 죽은 남자는 다시 봐도 미친놈 같습니다. 혹시나 까먹었을 분들을 위해 1화에서 목이 잘려나간 남자의 뒤진 이유를 말해드리자면, 우선 원래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대학 가서 더 마음에 든 여자를 만나가지고 환승이별을 합니다. 보통 환승이별을 하면 전 여친이랑 거의 원수가 돼서 아예 모르는 척을 하는 게 정상이지만, 이 피해자 친구는 오픈마인드였는지 여전히 전 여친이랑 친구 사이로 지내고 전 여친과 현 여친을 동시에 데리고 놀이공원까지 옵니다. 그리고 전 여친 앞에서 현 여친이랑 스킨십까지 하는 대담함을 보여주죠. 솔직히 전 여친이 참다 머가리 자른 건 어찌 보면 정당방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16번째, 워커와 빡빡이가 거래하며 여러 정보를 흘립니다. 앞서 극장판 초반에 진과 워커가 권총 밀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워커가 이 빡빡이와 거래하며 권총 밀수에 대한 걸 눈 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빡빡이 회사가 있던 자리에 검은조직 소속의 연구실을 지을 거란 식으로 얘기도 하죠. 이 모든 걸 듣고 있는 도일이는 카메라로 현장을 찍고 있었는데 진한테 습격을 당합니다. 원작에서는 진이 강목 같은 걸로
도일이의 뒤통수를 치는 식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극장판에서는 3단봉 같은 걸로 도일이 뒤통수를 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진이 아포톡신 4869를 도일이에게 먹이게 되죠. 그 다음 도일이가 잘 가라 명탐정이라고 말하고 떠나는데 이 대사를 칠 때의 진이 되게 멋있습니다. 정말 최근 개멍청해진 검은 조직을 생각하면 이때의 진이 리얼 리즈 시절이었던 것 같네요. 17번째, 현대화시킨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래는 도일이가 어려지고 나서 파출소에 끌려간 뒤 거울을 보고 충격 먹었을 때 경찰들은 어려진 도일이를 고아원에 보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일이는 그것만 안 된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튀어버리는데 원작에서는 그냥 튀다가 바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극장판에서는 튀다가 도일이의 핸드폰으로 미라니에게 전화가 오게 되고 그걸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받아도 지금 결과가 달라질 게 없다 라고 생각해서 받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게 원작 명탐정 코난이 처음 나왔을 때가 90년대라서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이 극장판이 나온 건 2017년이고 스마트폰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쓸 정도로 보급된 상태이니까 원작에는 없던 이런 장면도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대화라기보다는 좀 자연스러워진 장면 중 하나를 말해드리자면 원래는 도일이가 어려진 상태로 박사님을 만난 뒤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다음 바로 서재 장면으로 넘어가서 박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극장판에서는 박사님도 샤워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장면과 함께 도일이가 자신한테 맞을 만한 옷을 찾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라니가 집으로 쳐들어와서 박사님이 도일이를 미라니 집에 맡길 때도 원래는 미라니 코앞에서 박사님이 코난에게 왜 미라니 집으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해주는데 이 극장판에서는 박사님이 미라니한테 도일이를 맡기려고 하자 도일이가 왜 지랄이냐 라고 하면 난리를 치려고 하고 박사님은 이 금초이 같은 놈을 데리고 나와서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아마 이렇게 바뀐 장면들은 조금 더 장면과 장면 사이 연결을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수정해준 것 같네요. 18번째, 이 극장판의 엔딩은 도일이가 아니 코난이 미라니의 집으로 갔다가 유명한 이 납치 사건 하나를 의뢰받았다고 말하며 택시를 탈 때 그 택시를 같이 타고 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월광 사건이라든가 외교원 살인 사건, 명가 연속 변사 사건 등등 여러 사건들을 장면으로 보여주는데 특히나 미야노 아키미가 죽었던 사건을 더 임팩트 있게 보여줍니다. 그럴만도 한 게 원래 애니에서는 이 미야노 아키미가 죽었던 사건이 검은 조직과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지우기 위해서 애니 오리지널로 다시 만화를 만들어야 했었죠. 그래서 극장판에서는 이 오류를 없애고 진짜 원작 그대로의 사건을 집어넣었었습니다. 그리고 극장판 후반부에 베르무트가 피스코를 도우러 가기 전 미국에 있었던 장면도 나옵니다. 이때 이미 베르무트는 남도일에게 흥미가 있어서 일본으로 가려고 했는데 피스코도 도와야 하니 겸사겸사 일본으로 간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베르무트를 쫓고 있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FBI의 조디와 이상윤이었습니다. 이렇게 쫓고 쫓기는 관계가 일본까지 이어져서 만월일밤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 같더라고요. 19번째, 쉐리는 이미 남도일이 코난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극장판 제일 첫 장면에서 아파톡신 4869를 먹은 쥐가 죽지 않고 유아화되는 걸 쉐리가 목격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배경 지식이 있던 상태로 쉐리는 아파톡신 4869를 먹었던 남도일의 생사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도일이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도일이 집에 와서 조직원들과 함께 집을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도일이의 어린 시절 옷만 사라져 있는 걸 확인했고 도일이 책상 위에 도일이와 미라니가 함께 찍혀있는 사진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쉐리는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도일이와 미라니를 길거리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자신의 언니가 죽기 전에 에도가와 코난이란 꼬마가 어른스럽고 뭔가 똑똑했던 것 같다고 말했던 걸 기억해냅니다. 이 단서들을 종합해보니 남도일은 아포톡신 4869를 먹고 어려져서 지금의 에도가와 코난이 됐다 라는 것을 추리할 수 있었죠. 원래라면 이렇게 됐을 때 조직의 상부에 남도일이 죽지 않았다 라고 보고를 해야 했지만 애초에 조직에게 반감이 있던 쉐리는 남도일이 죽었다라고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도일의 정체를 알고 있던 덕분에 쉐리가 약을 먹고 어려진 뒤 바로 도일이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극장판만의 다른 점이 있는데 원작에서는 쉐리가 여러 번 도일이의 집을 찾아갔다가 어느 순간부터 도일이의 어린 시절 옷이 사라진 걸 발견하고는 도일이가 유아화된 걸 추리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극장판에서는 도일이의 엄마가 도일이가 어릴 때 입던 옷이라고 적힌 상자가 비어있는 걸 보고 쉐리가 도일이의 유아화에 대한 걸 눈치챈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뭐가 됐든 도일이 집에 찾아와서 유아화된 걸 눈치챈 건 다를 바가 없으니 딱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9가지 정도가 코난 에피소드 1 자가진 명탐정에 대한 TMI인 것 같네요. 되게 적다 보니까 극장판과 원작의 차이가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작을 수도 없이 보고 나서 이 극장판을 보니 더 재밌게 봤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극장판을 안 본 사람들 있다면 한 번쯤 보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